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은 각종 주장과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형사재판에서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나온 증인을 또 부르겠다고도 하고 있는데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고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아니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순서를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신청하는 증인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모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인물들로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야당의 이딴 탄핵이 행정, 사법기능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헌재와 판박이 증인을 또 신청한 겁니다.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헌재에 이어 형사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의 또 다른 이유로 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기 위해서인데 이 역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장들을 반복하면서 헌재에 나온 증인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부르는 건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고 각종 음모론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왜 정당했는지 설명하겠다며 PPT를 준비해와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중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검증을 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것들이지만 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한 겁니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 중 리딩 케이스로 이후 다른 판결문들이 거의 따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관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외국인 정치인 소개 영상에 중국 정치인이 포함됐다며 선관위가 친중 정서에 물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선거관리사무원 중엔 중국인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앞서 선관위가 외국인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에 외국인을 위촉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통하지 않은 겁니다. 국회가 국익보다 중국에 이로운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위험을 걸고서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선관위 국회 등에 중국이 개입해 있거나 친중 인물로 가득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택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최정예 작전부대인 정보사령부 대원들이 선관위 점거작전에 투입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라는 지시에도 작전은 곧바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작전에 투입됐던 고모대령은 선관위에 도착한 뒤 당연히 훈련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실제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할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생중계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현장에 나가 있는 고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 나오는 것 확인했느냐고 물어본 뒤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건 합법이다. 당장 움직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대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실상 건물 안에 감금을 했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직원들의 동선도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대원들은 압송되어 올 선관위 직원 등을 신문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신문 과정에 쓸 각종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A4 용지 30장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작두형 재단기를 비롯해 야구 방망이와 안대 등이 발견됐습니다. 노상원 씨의 지시로 재단기를 구입한 정모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의 거짓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물리력까지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